자,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데 20점 만점에 10점이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? 네, 오늘 그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연속 인터뷰, 김 씨의 고민,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 일을 할 수 있는 홍세화 선생님 좀 모셨는데요. 일단은 홍세화 선생님은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1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제 이름은 홍세화, 세계 평화를 줄여서 세화입니다. 네, 제 가칭이 이제 평화주의자여서 제 이름을 세계 평화를 줄여서 세화라고 지었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세계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한국에서도 못 살고 뭐 망명 생활도 하고 어쨌든 지금 돌아온 지 17년 돼서 제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. 저도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입니다.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지금 이 말씀 나와서 그런데 대학 서열화 문제가 얼마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가, 엄중한가를 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한다면 저에게 권력이 주어져서 무한 권력이 주어져서 근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.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학 평준화입니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럴 정도로 대학 서열화 문제가 모든 문제에 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이 고리가 이 사슬이 바로 이 대학 서열화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은 그 프랑스의 대학 체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프랑스에서도 생활을 하셨고 또 프랑스에서 또 자녀 교육도 좀 시키셨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교육 체제 또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특별히 이번 그 인터뷰 주제인 대학 서열화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그 교육 문제 또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그 대학 평준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일단은 제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.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제가 그 한국에서는 정말 내로라는 학교를 중학교부터 이제 쭉 다녔습니다. 제 세대에서는 그렇게 운 좋게 그런 학생으로서는 그렇게 한국의 교육을 경험한 반면에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이 난민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주 노동자의 처지에서 두 아이가 이제 3살, 5살이었습니다. 그래서 프랑스의 전 교육 과정을 밟게 되는 그 학부모로서 프랑스의 공교육을 본 것이죠. 그것이 이제 저한테 그 많은 생각거리를 갖게 했고,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예를 들어봅시다. 고3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나. 월요일 날 학교 9시까지 갔습니다. 50분 수업 3시간 하면 11시 50분에 끝나요. 그리고 3시간 수업하고 타박타박 집에 왔어요. 밥 먹으러. 그러니까 학교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학교가 거의 다 소규모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1시 반까지 학교에 갔습니다. 1시 반까지 가서 3시간 수업하면 4시 20분에 끝나요. 그러면 아이들하고 좀 떠들고 뭐 그래도 집에 오면 5시 정도에 집에 옵니다. 그럼 뭐 하냐? 놀아요. 고3 때도. 우선 프랑스 대학 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준화 체제이죠. 대학 입학 자격시험, 이른바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쳐서 20점 만점에 10점이면 합격이고 합격선이 약 7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성적을 그 미성년자인 시절에 성적의 그 석차나 등급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. 그게 애당초 없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만 계속하는 거예요.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에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부터 상대평가가 할 수밖에 없는, 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분명 드러나게 되죠.
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 대학이 13개입니다. 그리고 전부 파리 대학교죠. 이런 상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20개라고 한다면 전부 서울대학교다.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되면 전부 서울대학생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딸은 큰아이인데 파리 파리 3대학을 다녔고요. 제 아들아이는 파리 10대학을 학부는 10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은 1대학을 다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지역이나 또는 교수에 따라서 파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. 그러면 또 그것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준화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여서 초중고 교육까지도 규정하게 되는 이런 점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. 생각해 보세요. 이것도 상상을 해야 되는데 20점 만점에 아이가 보통 뭐 12점, 13점을 받아와요. 다 이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죠? 자,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데 20점 만점에 10점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? 공부 안 하죠. 놀아요. 일주일에 27시간 수업이에요. 학원을 가본 적 없죠. 한국의 아이들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죠. 여름방학이 10주입니다. 10주였어요. 그 대신 겨울방학은 2주밖에 안 돼요. 근데 10주인데 방학 숙제 없어요. 그냥 10주 동안 그냥 노는 거죠. 그 방학 될 때 학생들에게 그 나이대에 맞춰서 도서 목록이 나옵니다. 약 20여 권 정도. 대개 소설이에요. 제 기억이 맞다면 고2 때 처음 러시아 소설이 나왔어요. 도스토옙스키가. 그 전에는 전부 프랑스 소설이에요. 소설 주로 읽어라라는 거죠. 그리고 맨 끝에 목록 맨 끝에 뭐가 있냐면 3 내지 5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그걸 읽었냐 안 읽었냐 이걸 따지는 건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죠. 자, 그런데 한국의 그런 그 아이들과 그 유럽의 아이들에 비해서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인식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또 천양지천이에요.